네, 안녕하세요. 시와야군에서 군사통 번역 강의하는 강촌 아나운서입니다. 오늘은 출격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지문에 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서. 자, 화면 같이 옮겨보시죠. 자, 출격 준비. 좀 섬찟한 말로 이제 심장에 파고들라 이런 말이 적혀 있는 지문인데요. 저희 이제 그 정리하시면서 블로그에 오시면은 음원 지문 등 내려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은 첫 번째 제목부터 시작을 해보죠. So get ready for a sortie and pierce through the enemy's heartland. 자, 여기에서 이게 이제 뭐 아시다시피 진짜 이제 저게 심장을 관통해라 뭐 이런 거는 아니겠죠. 전쟁이 나면 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그런 명령을 한다는 건 정말 미친 짓이죠.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런 식의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저게 심장부라는 말로 이제 풀어주시는 게 가장 무난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파고들라는 거는 이제 뚫고 돌파하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pierce 그다음에 penetrate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출격은 공격을 위해서 출동한다라는 얘기인데요. 항공기를 이제 발진시켜서 공격을 하러 나가는 건데, 출격하다, fly a sortie, 그 다음에 go on a sortie, 이렇게 익혀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슷한 문구가 또 좀 중요한 게 있는데요. 출동이란 말이 있죠. 현장으로 일이 벌어진 곳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response to the scene, 현장 이렇게 하시면 좋고요. 출정은 아까 출격과 비슷한데 이거는 싸우러 이제 나간다는 얘기인데 전쟁을 위해서 출정을 한다. 그 공격 행위 하나만이 아니라 좀 더 포괄적으로 이제 맨 처음에 떠날 때 쓰는 말인데요. 자, 이거를 전장을 향해서 가는 출정은 departure, 그 추천하고, 그 다음에 scramble은 항공기의 긴급 발진이에요. 그래서 출격과 반드시 구분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다 하나 더 적어놨으면 좋을 뻔한 게 있었네요. 깜빡했는데, 진격이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진격에 거인할 때. 그게 이제 이 공격을 위해서 돌진한다는 얘기인데요. 그게 이제 영문에서는 제가 여태까지 보안 바는 런지라는 말이 있어요. 런지가 돌진하는 공격을 위해서 몸을 진짜로 앞으로 빨리 움직이는 돌진하는 그 자세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미군들 쓸 때 가만히 보시면 런지트라는 그 단어 하나만으로도 이 징적을 나타내는 경우도 상당히 있고요. 아니면 런징 어택 이렇게 쓰시면 좀 더 확실하겠죠. 그리고 런지 어택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좀 비슷비슷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단어들이지만 구분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penetration은 아까 적진 돌파라고 했는데, 이게 penetrating wound 그러면서 그런 때 그 구멍을 뻥 내는, 저것도 섬찟한 부상이죠. 관통할 때 관통상,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밑에 일단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So, it is strategically very important to have our troops penetrate deep into the enemy's inland areas by helicopter. 자, 퀸트와 이제 관통은 방금 얘기를 드렸고요. 자, 여기는 그리고 저게 내륙 깊숙한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적진의 내륙 아주 깊은 곳, 저기 자리 잡고 있는 진지 같은데, 매우 깊은 곳만 얘기를 제한적으로 한다면, 종심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데요. deep area 내지는 depth라고 해서 여기서는 내륙 깊은 곳이라고 해서 꼭 저기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 그런 곳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을 좀 동원하기에 그대로 중심 지역이라고 하는 곳을 동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자, 네, 그렇게 이제 보시고 and it's because it's a powerful means
that can destroy the enemy's command team and core installations, going beyond the stalled front line. 자, 지휘부 있죠. 지휘부라는 말이 있고 또 지도부라는 말도 있고 지도부는 군사 계통이 아닌 데서도 이제 쓰는 말이잖아요. 그럴 때 이 리더십이 지도부 내지는 지도력 이렇게 쓰는 거 아시겠죠? 그런데 이 정확하게 이제 이 집단을 나타낼 때 지휘부, 지도부 이런 말을 할 때는 이런 식이에요. 미국 원어민들이 쓸 때 보면은 the state 어떤 주의 그 leadership team 지도부 이렇게 쓰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냥 커맨드만 쓰게 되면 지휘 내지는 사령부가 되잖아요. 군에서도 그래서 커맨드 팀 이렇게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자, 그리고 시설은 군대에서 facility와 installation을 쓰는 걸 볼 수 있고 두 가지가 함께 병용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둘 중에서 진짜 이제 총칼 들고 싸우는 그런 이제 그 군용 시설은 인스톨레이션을 나타내죠. facility는 그 외에 이제 미군 기지 같은 데 보면은 민간 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분할 때 일부러 여기서 이제 여기서는 전장이잖아요. 그래서 installation 당연히 그런 곳을 먼저 표적으로 삼겠죠. 네, 그렇게 이제 보시고 맞죠? 보시죠. 최전방, 전방은 front, 그다음 forefront, 최전방. 전선은 front line인데 이 최전선은 foremost front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frontier는 국경 지역의 최외곽, 즉 전방인데 이게 묘사로 자유의 최일선 같은 그런 때 쓰입니다. 자, 그리고 이 edge는 끝에 가장자리잖아요. 이게 최근 수업에 이렇게 나왔는데 영토의 가장 끝이면은 어디겠습니까? 국경이 있겠고 그 맨 끝은 아까 그 변방 얘기 드렸죠. 그래서 이게 프론티어처럼 그 변방, 영토의 변방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So, in order to carry out such tremendous missions ceaselessly, the Army's second Quick Response Division held a RK U.S. Combined Area Air Assault drill, which was a massive scale under the support of the Army Aviation Command on the occasion of the 2024 Freedom Shield, a combined exercise. 자, 임무하고 작전 오퍼레이션 밑에 이제 임무를 그 미션이라고 하고요. 근데 임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늘상하는 일상적인 임무는 듀티를 쓰고요. 자, 이런 특수한 임무죠. 그럴 때는 미션. 그 밑에 이제 세분화된 작업이라고 볼 수 있는 과업이라고 합니다. 군사용어로 태스크. 자, 그리고 이 육군 항공이라는 조직, 항공 기체를 운영하는 전체 그 분야를 담당하는 여기는 에이비에이션으로 가죠. 그게 정식인데 이게 간혹 에어가 공중 내지는 항공이라고 할 때가 있는데 그냥 하늘 위에 떠 있는 것만 얘기를 하면 공중으로 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기체를 운영하는 전체 활동을 얘기할 때는 항공이라고 하니까 이 에어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헷갈리시면 주요 어구는 외우셔야 되는데 지금 이 유명한 거죠. Close Air Support라고 해서 이 근접 항공 지원 이렇게 또 하고 근접 공중 지원이라고도 하는데 근접 항공 지원이 더 맞다고 보겠습니다. 그냥 공중에만 떠 있다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항공기를 운용해서 지상의 활동을 돕는 거거든요. 공중에 떠 있는 만 강조하는 게 아니고요. 자, 네, 그렇게 이제 보시고, so so I was able to read the service members' commitment to deal a deadly strike by infiltrating into the enemy's deep areas in the rear on the training scene. 자,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중심이 여기에는 명시적으로 나왔죠. 그래서
deep area. 이렇게. 그래서, 중심 타격이라고, 하면은 deep strike. 이렇게 표현을, 또 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현장이 있죠. 현장은 제일 유명한 게, 제일 무난한 게 이제 사이트인데, 군대에서는 씬을, 훈련, 뭐, 전장, 그럴 때, 씬을 씁니다. 미군이. 그래서, 현장 지휘관 그러면 온씬 커맨더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뭐뭐 하는 계기라고 그랬잖아요. 계기는 이제 더 좋은 기회로 삼는 그런 식이면은 뭐, 여기도 괜찮은데, take something as a chance to blah blah blah. 내지 opportunity, 그리고 무난하게 뭐든 간 좋든 나쁘든 on the occasion of 무난하고요. 이렇게 나쁜 경우에는 어떤 이 파장을 몰고 온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코로나를 계기로 뭐가 나빠졌다라든가 그런 식일 때 in the wake of라고도 합니다. 계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시면 좋은 게, 이런 식으로 유엔 총회가 열리면서 어떤 정상회담이 거의 연이어 이어지듯이 열리는 이런 식일 때 행사가 두 개가 있으면 on the sidelines of 이 문구를 씁니다. 제한적으로 쓰셔야 됩니다. 아무 때나 쓰시면 안 되고요. 네. 자, 그리고 현장 순서대로 construction site, crime scene, on scene commander, field guidance, 그다음에 땅을 뜻하기 그냥 지면을 뜻하기도 하지만 현장이라는 의미도 가지는 on the ground. So this article was written by reporter Park Sang-won, and the photo is courtesy of reporter Kim Byung-moon. 자, 제공이라는 의미죠. 그걸 courtesy로 표현을 하고요. 기자 하니까 어떤 분들이 가끔 요거를 쓰시는데, 이 correspondent가 또 세분화해서 뭐 전문 기자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여기서 기본적으로 correspondent는 전문 기자를 뜻하죠. 전문 기자. And they even they conducted a combat experiment aboard the vehicles carrying 20 kilograms of full combat gear. 자, 전투를 할 때 이제 착용하게 되는 개인들이 착용하는 장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gear, pack, kit 이런 것들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combat gear, full combat gear. And it was an apron at the Army Aviation Command situated in Icheon City, Gyeonggi Province, at 1 p.m. on last 13th. 자, 이 계류 있잖아요. 바다에서 쓸 수도 있는 말인데 어디다가 이제 묶어놓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는 이 계류가 바다에서는 뭐 쓰죠? 이 닻을 내려서 꽉 고정시키는 정박이라고 해서 앵커링이 있고요. 앵커. 그다음 밧줄 같은 걸로만 묶어놓는 계류가 있죠. 그쪽에서는 mooring이라고 하는데 이쪽에 항공기를 이제 세워두는 이 활주로로 나가기 전에 이제 뭐 어떤 주차장 같은 곳이에요. 쉽게 얘기해 드리면. 그래서 여기 이제 화면을 좀 키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계류장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계류장이 여기에 있고, 계류장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 비행기를 세워놓고 대기하는, 그래서 거기를 apron이라고 하죠. apron, 계류장. And here, the service members wearing other unit patches came into view. And on that day, they were the service members with the second quick response division slated to make it through the area assault training. 자, 이 마크가 영문 당연히 MARK가 떠올리실 텐데요. 이 부대 를 상징하는 문양을 새겨놓은 거죠. 그렇게 해서 주로 견장에 이렇게 차고 하는데요. 어깨에다. 거기에서 이제 쓰는 게 절대 유닛 마크라고 쓰질 않고요. 패치라고 합니다. 패치.
그래서 유닛 패치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이 인시그니아와 탭이라는 말도 많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인시그니아는 이게 휘장이란 말로 민간에서도 쓰이는 말인데 이게 그래도 제일 용례가 쓰임새가 많아요. 그래서 정 안 되시면은 이거를 쓰시는 게 난데 이게 계급을 나타내는 휘장을 뜻할 때 rank insignia 이렇게도 쓰죠. 자, 이 탭은 진짜 제한적이에요. 이 탭은 레인저 탭이라고 미국의 육군의 특수부대 레인저 부대 있죠. 그래서 어떤 특정 부대의 이 소속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라는 그걸 나타내는 휘장입니다. 그래서 레인저 탭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해주시고요. 탭. 자, 그래서 여기서는 유닛 패치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모습을 드러냈다는 그냥 appear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좀 더 드러냈다라고 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게 여태까지는 드러나지 않았다가 내 눈안으로 내 눈앞에 보이는 식이 되는 그런 좀 더 묘사적인 표현이 있죠. 그래서 came into view 이렇게 해봤고요. 자, 이 소환대는 당연히 다이제스트 안 되겠죠. 다이제스트 말고 이 소화를 한다는 건 그렇게 완전히 이거를 거쳐서 자기 거를 만든다라는 의미가 되겠는데 그거를 이제 make it through 완전히 통과한다는 이렇게 처리를 해봤고요. 네, 딸려있는 각주 보시겠습니다. 네, 요 정리 다 했네요. 정상회담 총회 관련해서 계기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다국적 연합은 Multinational Coalition, 북한의 대연합이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쪽에서 영문으로 이제 나왔던 게 Grand Unified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인 건 아니에요. Unified는 미군 같은 경우 Unified Command 그러면 통합이라고 그러거든요. 통합사령부라고. 그래서 연합, 구분해 주시고. 자, 공습 Air Raid. 공중 강습하고 틀린 거 이건 공중에서 습격한다는 얘기죠. raid. 자, 그다음 공중 타격. 그다음 현장 됐고요. 의지력이라고 willpower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도 대체로 괜찮은데 커밋먼트가 약속, 공약, 의지 뭐 이런 말들로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이 되고 그게 한미 동맹을 묘사할 때도 참 많이 등장을 하죠. 그다음 전문 기자, correspondent, journalist, media personality, 그다음 방송계 종사자. 방송인은 뭐 어떤 의미인지 아시리라고 보고요. 네. 네, 이렇게 정리를 오늘 텍스트 가지고 정리해봤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든가 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